첫 아기를 가졌을 때도 둘째를 가졌을 때도 나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남편이 너무 기쁜 나머지 나를 안고 뱅글뱅글 돌아주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모습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구경만 한 것으로 끝났을 뿐 결국 내 얘기는 되지 못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임신한 줄 모르고 첫 달을 보냈다. 4월인데도 추워서 겨울에나 입을 법한 패딩 점퍼를 계속 입고 다녔다.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언니가 너는 그 옷이 그렇게 좋니? 아직도 입고 다니게? 하고 물었을 때도 나는 내가 최근에 산 옷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는 줄만 알았다. 나는 날씨와 옷의 두께가 안 어울리는 계절이 된 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 한기가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하루에는 남편과 함께 누군가의 병문안을 가느라 퇴근 후 한밤중까지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다. 병문안을 마치고 주차장을 걸어오는 동안도 너무 추워서 이가 덜덜 부딪혔다. 차에 탄 후에도 춥다는 말을 계속하자 남편이 내게 말했다. 사람이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런 말을 듣는 나도 너무 이상하였다. 4월이고 겨울옷까지 입고 있는데도 추운 것을 어쩌란 말인가.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 나는 정말 추워서 그날 밤이 겨울 날씨 같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달이 되어서야 나는 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고 왜 그렇게 계속 추위를 느꼈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 임신하면 감기 걸린 줄 알고 감기약을 먹는다고들 하는구나 싶었다. 다행히 나는 춥기만 하고 달리 아픈 곳은 없었다. 뒤늦게 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남편에게 축하를 받기는커녕 지난달에 나에게 참을성이 있느니 없느니 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느라 바빴다. 첫 아기를 가졌을 때 남편이 뛸듯이 기뻐하고 나를 안아주는 그런 경험을 못 가져보았기에 둘째를 가졌을 때는 반드시 그런 대접을 받아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둘째는 첫 아이와 4년 차이가 난다. 큰애가 1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둘째를 갖기로 마음먹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남편도 나도 오랫동안 기다렸다. 나는 둘째를 임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임신 테스터를 많이 샀다. 몇 달 동안 테스터를 구입하였는데 그 비용도 부담이 되어 나중에는 구청에서 무료로 주는 것을 받아서 사용했다. 매달 기다리며 알아보고 실망하기를 반복하자 임신은 나에게 엄청난 과제이자 소망이 되었다. 나는 늘 기도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 아기였던 우리 딸도 우리 엄마에게 아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배가 아팠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다. 약국에서 지사제를 구입하였다. 바로 먹으려다가 임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하루를 참았다. 임신 테스트를 하려면 아침 첫 소변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은 몸이 한결 좋아졌다. 나는 특별한 증세도 있었던 터라 긴장된 마음으로 테스터를 지켜보았다. 지난 3년 동안 수도 없이 지켜보았던 임신 테스터였다. 2줄이 나타나야 임신이다. 그간 한 줄로 그쳤던 테스터를 볼 때마다 동전을 사용해서 긁으면 나타나는 꽝이라는 글자를 보듯이 나에게 허탈한 마음을 안겨주었던 그 테스터를 떨리는 마음으로 두 손으로 꼭 잡고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만은, 이번만은 2줄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바랬다. 그날 나는 혼자 욕실에서 나의 임신 소식을 알려준
말없는 테스터를 들고 너무나도 기쁘고 기뻤다. 감사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달려갔다. 6월 아침으로 밝은 편이긴 했지만 시간상 아직 이른 시간이라 남편은 자고 있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깨웠다. 옆에 우리 아기가 자고 있어서 크게도 못 깨우고 귓속말로 남편을 불렀다. 남편이 잠에서 깬 듯 대답을 하자 나는 참지 못하고 둘째를 가졌다고 말해버렸다. 잠에 취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잘 됐구먼. 그리고 남편은 다시 자던 잠을 계속 자는 것이었다. 둘째를 가진 소식을 멋지게 전해서 남편에게 안기어 뱅글뱅글 돌려주고 싶었던 내 임신 축하 이벤트가 나의 급한 성격 때문에 물 건너 가버렸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남편에게 결혼,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별 불만이 없는 편이지만 임신 소식 발표 시에 남편에게 요란한 축하를 받지 못한 점은 마음 한구석 아쉬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첫 아기는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를 했지만 둘째는 어차피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하여 낳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아기 낳을 날을 고를 수 있도록 날짜를 제시해 주었다. 의사 선생님에게는 그날이 수술을 해야 할 날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우리 아기 생일이었다. 의사는 3월 1일부터 3월 7일 중에 하루를 잡으라고 했다. 나는 내 생일이 5월 3일이기 때문에 3월 5일을 아기의 생일로 정했다. 그 덕분에 우리 아들도 나도 서로의 생일을 잘 기억하며 살고 있다. 3월 5일 아침은 분주하였다. 나름 서둘러 준비했는데도 약속 시간에 잘 맞출지 걱정되어 마음이 급했다. 나도 준비를 끝내고 큰아이의 외출 준비도 마친 후 소파에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평상시에는 남편이 일찍 준비를 마치고 나를 기다리는데 내가 남편을 기다리자니 왜 그럴까 싶었다. 좀 더 기다리다가 남편이 아직도 안 나오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남편에게 가보았다. 남편은 입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것이나 입고 가자고 하였다. 사실 나는 곧 수술할 것, 마취 후 겪게 될 통증, 며칠간의 병원 생활을 생각하자니 남편의 옷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던 터였다. 남편은 옷 고르기를 마치자 내게 말했다. 새아기를 만났는데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어? 나는 당시에는 뭐라고 대답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날 아침 우리 가족은 새아기를 만나러 남편은 운전을 하였고 나와 우리 큰아이는 서로를 꼭 안아주며 병원으로 향했다. 아기에 대해 기대가 있는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되어 기뻤다. 남편이 나의 임신 발표에 대해 시큰둥하게 반응하여 내심 섭섭했었는데 그날 아침 일로 인해 털어버리자고 마음먹었다.